안녕하세요.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골프입니다. 마인드골프의 골프 상식사전 저자직강 제 14번째 샷 시작합니다. 네, 이번 시간도 지난번에 이어서 골프 스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골프 스윙을 볼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스윙한 결과에 공이 날아가서 최종 우리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던 지간에 그 공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하는데요. 우리가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떠한 과정이 있고 또 결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결과와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스윙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그 디봇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디봇이라고. 디봇은 이야기를 했었죠. 디봇이 뭐냐면 공을 쳐서 공을 친 다음에 그 소위 얘기하는 한국말로 얘기하면 떼짱. 떼짱이라고 얘기하죠. 떼짱. 그래서 떼짱이 날아간다고 얘기하는데 그 떼짱이 날아가는 그 디봇이 만들어지는데 뭐 선수들 치는 거 보면은 디봇이 이만큼씩 날아가잖아요. 우리도 공을 칠 때 잘 치면 이렇게 디봇이 많이 날아가긴 하는데 실제 한국 잔디에서는 그렇게 디봇이 확 많이 날아가진 않고요. 한국 잔디는 좀 약간 파편처럼 이렇게 튀고 주로 양잔디에서 그 공이 그 아이언, 특히 아이언이죠. 아이언샷이 잘 들어가거나 웨지샷이 잘 들어갔을 때 이 떼짱이라는 디봇이 잘 날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멋진 이 디봇을 날리기 위해서 치는 샷인지 아니면은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요. 디봇은 어떻게 하다 보니 과정이 어떻게 되니까 디봇이 날아가는 결과론적으로 또 디봇이 날아가는지 그 이야기를 결과와 과정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에 결과와 과정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디봇을 날리는 것이 날린다라기보다는 날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디봇을 날리는 관점이고요. 과정으로 보면은 디봇은 날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디봇은 어쩔 수 없이 생기고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가 디봇을 날리는 게 멋있다고 해서 디봇을 날리는 목적으로 이렇게 자꾸 치다 보면 사실 좀 과한 스윙이 될 수가 있어요. 디봇의 원리는 지난번 13번째 샷에서도 얘기했지만 디봇의 원리는 이래요. 공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아이언샷을 이렇게 치면 궤도가 이렇게 생길 거잖아요. 근데 실제 어떠한 아이언샷 같은 경우는 특히 맞을 때 공이 이 최저점에서 맞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 궤도가 조금 내려와서 공을 맞고 최저점은 이 지면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맞을 게 이렇게 그 공이 최저점, 땅이 이제 최저점이 아니고 공은 최저점 전에 공을 맞고 그러면 여기서 백스핀이 들겠죠? 이렇게 해서 공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땅이 쭉 이렇게 파지는 형태가 되는 게 이제 디봇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디봇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잘 치는 사람들은 디봇을 날리기 위해서 어떤 샷을 하는 게 아니고 잘 치고 나면은 공을 맞고 클럽은 거기서 좀 더 최저점을 향해서 가고 그 다음에 디봇은 결과론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만들기 위해서 이 궤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운스윙 때 이 커킹을 잘 유지했다. 임팩트 때 실제로 임팩트 때 공이 맞을 때 우리의 오른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오른팔이 다 펴져서 맞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굽혀져 맞아 있다가 임팩트 지점에서 딱 맞고 쭉 눌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팔도 쭉 펴지고 클럽도 이제 최장거리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스윙의 반지름이 최고인 지점, 최대인 지점에서 디봇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이런 거예요. 공을 맞을 때 이 팔이 다 펴져 있는 지점에서 공을 맞출 때 이렇게 미는 그런 게 힘이 센 게 아니고 실제로는 약간 굽혀져 있다가 탁 칠 때 굽혀져 있다가 이렇게 탁 치면서 맞는 게 좀 더 힘이 세잖아요. 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맞는 것보단 굽혀져 있다가 탁 치는 게 센 것처럼 실제 우리가 공을 임팩트 할 때 자세히 보면은 팔이 굽혀져 있다가 굽혀진 상태에서 조금 이제 다 펴진 거라면 약간 이렇게 굽혀진 상태에서 공을 맞고 그 다음에 더 펴지면서 임팩트 되면서 좀 더 힘을 쭉 가속도 있게 가하면서 이 반지름 여기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가 어깨고 여기까지가 팔이고
이게 이제 클럽이라고 보면 이 팔과 클럽이 최대로 펴질 때, 클럽은 이미 다 펴진 거니까 팔이 충분히 펴지면서 이 디봇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한 선수들 스윙에서 임팩트 지점에서 공을 맞을 때는 팔이 펴져서 맞아 있진 않아요. 우리가 약간의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공을 맞는 시점에서 팔이 다 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때 이 공이 있는 땅과 붙어 있는 이 부분이 최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좀 힘 전달도 잘 안 되고, 실제 다운 블로우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다운 블로우라고 얘기하죠. 다운 블로우. 아래쪽으로 이렇게 확 미는 힘을 다운 블로우라고 해요. 뭐 디센딩 스윙이라고 디센딩 궤도라고 하기도 하고, 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향 타격, 한국말로는 하향 타격이에요. 하향 타격을 하면서 공의 스핀을, 그루브로 인해 스핀을 주고, 그 다음에 공은 날아가고, 그 다음 클럽이 쭉 펴지면서, 팔이 펴지면서 클럽이 땅을 이렇게 쭉 파지는, 이게 디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과정, 우리가 임팩트하고 다운스윙, 커킹을 유지하고, 레깅이라고 하죠. 이 커킹 유지하고 레깅을 잘 한 상태에서 클럽이 잘 다운블로우로 잘 들어오면, 그 과정이 잘 만들어지면 결과론적으로 디봇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봇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이렇게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땅을 좀 더 이렇게 급격하게 파면 오히려 이제 이 땅이 굉장히 많이 파지거나 마치 삽처럼 이렇게 파게 되겠죠. 너무 많이 파지면서 이쪽 엘보나 손목에 또 이 등, 이런 목 같은 데 충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을 치는 것은 디봇을 만들기 위해서 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공의 스윙, 클럽이 임팩트 되는 것이 목적이고, 그 과정이 잘 되면 결과론적으로 디봇이 잘 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캐스팅, 공을 이렇게 다운블로우로 치지 못하고 캐스팅 돼서 클럽이 던져지고, 그 다음에 이 들어오는 입자각 자체가 이미 여기서부터 먼저 떨어지면 이쪽에 땅이 먼저 파지고, 그 다음에 공이 맞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게 뒷땅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뭐 초보나 많은 우리가 실수할 때 뒷땅을 많이 치고요. 선수 같은 경우나 이제 고수나 그 공을 잘 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을 먼저 맞고 클럽이 땅을 먼저 이렇게 땅을 쳐가는 이렇게 디봇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디봇 관점에서 우리가 디봇은 결과론적으로 나지만 그거에 대한 과정이, 어떠한 과정이 있어야 디봇이 잘 만들어지는지 얘기를 드린 거고요. 자칫 선수들이 만드는 디봇이 멋있다고 그거를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 그 클럽을 던지다 보면은 공은 잘 안 맞고, 디봇은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공은 잘 안 맞고, 또는 공을 너무 탑핑으로 맞는다든지 뒷땅을 맞으면서 부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봇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측면으로 먼저 한 가지 얘기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궤도 얘기예요. 그래서 궤도가 마인드 골프가 좀 더 뒤에 이제 그런 샷의 어떤 탄도 법칙에 대한 이야기 할 때 또 얘기 드리겠지만, 우리가 보통 in to out 스윙이 있고 out to in 스윙이 있다고 하잖아요. in 스윙이 있다고 하는데, 두 가지 크게. 이건 뭐냐면 공을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공을 이렇게 지금 보는 카메라 근처에서 이렇게 봤을 때 마인드 골프 머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공이 이렇게 있고 공을 이쪽 방향으로 친다고 하면 이렇게 치는 게 있겠고, 이렇게 치는 게 있겠고, 이렇게 치는 게 있다고 보죠.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치는 것이 이제 into in이에요. 여기 안 써있는 into in이고, 이게 inside에서 out, into out 스윙이고요. 이게 out to in 스윙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inside to out 스윙, outside to inside 스윙 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아웃사이드 인으로 치면은 슬라이스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공이 이렇게 치면서 약간 이렇게, 공을 이렇게 치면서 여기서 깎여 맞아서 공이 회전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슬라이스가 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아웃 투 인인데요. 뭐 어느 궤도가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보통의 경우 이제 아웃 투 인으로 많이 할 때 공이 이제 많이 휘기도 하고, 많은 초보자분들이 처음 칠 때 아웃 투 인으로 치긴 해요. 그게 이제 많이 휘기도 하고 실제 치기도 편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스윙을 할 때 이렇게 아웃인으로 치기 훨씬 편하지, 인투 아웃으로 이렇게 치는 게 편하진 않아요. 우리 탁구를 보면, 탁구에서는 이렇게 드라이브 할 때 인투 아웃으로 하지 이렇게 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턴을 하고 이렇게 칠 때
이렇게 팔이 먼저 이렇게 나오는 게 편하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치는 거는 좀 우리가 일반적인 운동에서는 좀 편한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인투 아웃으로 치게 되면 공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공이 날아가는 것이 좀 더 드로우 형태로 날아가고, 떨어지고 나서 런도 많고, 아웃 투 인 같은 경우도 사실 페이드 구질은 괜찮은데 슬라이스가 많이 나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 어떤 구질을 만들 때 아이언 같은 경우는 약간은 조금은 아웃 투 인으로 해서 페이드 구질로 해야 공이 더 잘 쓰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인사이드 투 아웃스윙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을 좀 치는 걸 좀 알고 어떠한 그 골프 연습을 좀 어느 정도 해야지 나오는 스윙이기 때문에, 인사이드 투 아웃스윙을 좀 만들고자 좀 노력을 많이 해요. 인사이드 아웃스윙으로 치면은 거의 슬라이스는 잘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초보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이제 그 아웃인으로 치면서 과다한 슬라이스가 나, 소위 관광샷이라고 하죠. 만약에 티잉 그라운드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페어웨이가 있고 여기가 그린이 있는데, 여기다 쳐야 되는데 슬라이스가 많이 나니까 이렇게 쳐서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가운데를 보고 쳤는데 이렇게 해서 이쪽에 해저드나 오비 지역으로 나간다든지, 아무래도 이 선을 쭉 피면 이만큼 나갈 게, 뭐 만약에 이렇게 슬라이스 났다면 이걸 피면은 직선으로 날아가면 이 정도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이만큼의 거리 손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휘는 정도는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로 보내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투 아웃 스윙을 하려고 하는데, 인투 아웃 스윙을 하려고 하면 가장 큰 것이,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대로 스윙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운 스윙을 할 때, 우리가 몸을 갖다가 칠 때 오른손잡이고 이쪽으로 칠 때 오른손으로 치기 때문에 다운스윙 할 때부터 오른팔로 먼저 내려오기가 쉬워요. 아까 방금 전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캐스팅이 뭐냐면 클럽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커킹을 잘 유지 못하고 이렇게 던지는, 클럽 헤드가 있으면 클럽 헤드를 던지는 걸 캐스팅이라고 하는데, 캐스팅을 하기 시작하면서 오른쪽 어깨가 먼저 앞으로 나오고,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나오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의 궤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나왔던 게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어떤 궤도가 한번 만들어지면은 그 클럽이 가진 큰 힘으로 인해서 스윙을 할 때 한 방향으로만 거의 움직이기 때문에, 캐스팅이 발생을 하면 아웃인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인투 아웃을 만들려면 어떠한 과정에서 칠 때 요 과정에서 인투 아웃을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 거고요. 백스윙 탑,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백스윙 탑에서부터 클럽을 잘 던지지 않고 잘 유지하고 내려오면서 체중을 턴을 하면서 이쪽 공간을 만들어 놓고 가야지 이제 인투 아웃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백스윙에서 클럽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면 아무래도 오른손으로 던지는 스윙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웃사이드 투 인스윙이 나오는데, 그 과정을 먼저 하고 있으면 그 과정을 하는 사람은 인투 아웃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투 아웃을 만드는 것이 캐스팅을 하면서는 할 수 없는 거고, 과정에서 이미 다운스윙 때 커킹을 잘 유지하고 레깅을 해서 잘 내려와야, 이 과정이 잘 돼야 결과적으로 인투 아웃, 새 스윙의 궤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캐스팅을 시작을 했거나 몸을 벌써 오른쪽을 앞으로 먼저 끌고 이렇게 나오는 그 과정이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인투 아웃의 궤도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어떤 조작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스윙은 디지털하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뭔가 연속되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는. 근데 아날로그하다라는 건 이렇게 어떤 과정이 연속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연속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스윙은 예를 들어서 아웃인으로 왔다가 다시 인투 아웃으로 이렇게 칠 수는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뭔가 갑자기 바뀌는 스윙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스윙은 시작하면 그 방향 쪽으로 그 힘 때문에 그냥 가야 되는 아날로그적인 스윙이라서 과정을 잘 만들어야. 백스윙 탑에서, 그래서 오버 더 탑이라고 해서 백스윙 탑에서 오버스윙, 그 오버스윙을 너무 하게 되면 이 팔도 굽혀지고 손목도 너무 굽혀져서 빨리 던져지는 현상이 생기니까, 캐스팅을 좀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백스윙 탑을 자신이 할 수 있는 팔 꺾는 정도까지, 펼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커킹만 잘하면 실제 스윙의 에너지는 다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왼팔을 다 펼 수 있는 정도까지만 스윙을 작게, 꼭 펴는 건 아니더라도 본인이 하고 있는 것보다 스윙을 작게 하면 훨씬 더 이 과정, 원하는 과정을 잘 만들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그 스윗스팟에 잘 맞으면 공을 원하는 방향과 원하는 거리가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그 팔을 펴는 동작, 이제 우리가 팔로우 스루라고 하죠. 그 팔로우 스루라고 어떤 과정이냐면 그 실제 우리가 치고서 임팩트하고 팔로우 스루라고 이렇게 두 팔이 다 펴지는 타겟 방향으로 클럽도 던져지면서 팔이 펴지는 건데 실제 그 선수들의 스윙에서 보면 그 과정이 되게 멋있어 보여요. 이렇게 쭉 하고 있고 팔도 착 펴져 있고 이게 실제 그 클럽도 타겟 방향으로 잘 펴져 있어서 그 과정은 뭐 여기 이제 사진에 보이겠지만 그 과정은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그 모습이 되게 멋있어 가지고 그걸 따라 하려고 하면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결과를 이제 팔이 펴지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팔을 이렇게 펴는, 그러니까 스윙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팔을 펴는 데 집중하다 보면 그 전에 있던 그 스윙의 과정과 그 모습이 연결이 잘 안 돼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불연속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임팩트 하고서 아까 얘기한 이 볼 치고서 이 디봇이 생기는 과정, 그 디봇이 생기는 과정은 팔이 여기까지는 덜 펴졌다가 이 순간에 최대한 다 펴지는 거라고 했죠. 임팩트 순간에 약간 굽혀있다가 팔이 펴지면서 맞으면서 최대한 그 반지름이 되면서 그 다음에 팔이 타겟 방향으로 클럽 헤드가 있으면 클럽 헤드가 타겟 방향 쪽으로 원심력에 의해서 쭉 펴지면서 팔이 따라가서 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아마추어와 프로가 약간 다른 점이 뭐냐면 프로 같은 경우는 다운스윙에서 이렇게 잡을 때 이쪽 클럽이 이쪽에 있는 것과 내 몸이 되게 가까워요. 그 다음에 임팩트하고 팔로스루 할 때 클럽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많은 아마추어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캐스팅을 하면 클럽이 저기서 나와 멀죠. 거꾸로.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땅을 그 스윙을 하고서 팔을 빨리 굽혀요. 그러면서 이쪽에는 좀 짧아져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떠한 원이 있을 때 이쪽 방향으로 공을 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떠한 원이 그 타겟 동그라미가 똑같은 원이 있다면 실제 선수 같은 경우는 이쪽 원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백스윙 때 원은 좀 작고. 그래서 이쪽 원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거는 실제 이쪽 방향 원을 크게 만들었다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보면은 원의 뭐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는 그 정도의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앞으로 뻗어지면서 원심력으로 인해서 공에 힘이 전달이 잘 된다는 건데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는 이쪽 원이 최대한으로 되면서 힘을 손실을 다 하고 이쪽에서는 팔이 이렇게 접혀지는 뭐 치킨윙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플라잉 엘보가 생기고 이쪽에서는 치킨윙이 생기면서 힘을 충분히 거꾸로 하는 거죠. 힘이 전체 이제 이 양이 요거밖에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공이 그 프로들보다 충분히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팔로스루에서 내가 팔을 쭉 잘 펴고 싶으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운스윙 하면서 클럽을 커킹을 빨리 캐스팅하는 걸 좀 줄이면서 잘 유지하고 내려왔다 임팩트 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팔은 잘 펴져서 팔로스루와 피니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 어려운 얘기죠. 근데 자칫 오늘 이야기하려는 거의 그 핵심은 뭐냐면 선수들이나 어떤 사람이 이런 팔로스루 팔이 펴지는 게 멋있다고 내가 스윙을 이쪽에서 다 펴져서 한 사람이 다시 굽혔다 다시 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 되려면 그 전 과정, 또 이 전 과정이 잘 되려면 그 전 과정. 그러니까 팔로스루가 잘 되려면 임팩트가 잘 되려면 다운스윙이 잘 되려면 백스윙 탑이 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과정을 뽑아서 나는 이 과정만 따라서 이 선수의 스윙을 딱 복사해서 이렇게 딱 하겠다. 요 모습만 딱 하겠다. 저 모습만 딱 하겠다. 마치 슬로우 비디오에서 요 부분만 뽑아서 난 요 부분만 따라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의 잘 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어떠한 과정, 어떠한 결과, 팔이 잘 펴지는 결과를 만들려면 그 전 동작의 과정, 그리고 또 그 전 동작의 과정, 더 나아가서 그 전 동작의 과정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연결에서 어떠한 과정이 되어야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형태의 관점으로 골프 스윙을 좀 보자라는 측면에서 이번 그 14번째 샷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처음 얘기했던 디본 만들기, 그 다음에 인투 아웃 스윙, 그리고 팔로우스루에서 팔 펴는 동작에 대한 부분을 스윙 관점을 과정 중심적으로 보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자신의 스윙을 한번 찍어 보시고요. 그런 스윙이 지금 이야기하는 세 가지와 어떤 차이점 또는 어떤 측면에서 한번 해볼 만한 시도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